2024년 5월의 마지막 밤, 노이 공연장의 천장을 물들이던 화려한 조명 아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수천의 팬들은 그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즐기기 위해 그곳에 있었지만 잠시 후 자신들이 한 시대의 전설이 될 사건의 증인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무대 위로 분홍빛 슈퍼피스를 여신처럼 살랑이며 등장한 주인공은 고작 12살의 트롯 요정, 빈예서였다. 그녀는 마이크조차 잡지 않은 채 가녀린 두 손으로 커다란 하트를 그리더니 금방이라도 터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뗐다. 그 한 문장은 공연장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전광판에 불이 꺼지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어린 얼굴을 오롯이 비출 때까지 관객석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선언. 그것은 단순한 이사 소식이 아니었다. 제가 준비했다는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엄청난 무게를 깨닫는 순간 누군가 터뜨린 외마디 탄성이 도미노처럼 번져나갔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눈물,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려는 수천 개의 휴대폰 셔터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콘서트홀 전체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와 울음 속에서도 주인공 빈에서는 의젓하게 발끝을 모은 채 모든 영광을 팬들에게 돌리고 있었다. 팬들이 보내준 사랑을 가장 먼저 부모에게 되돌려주는 아이답지 않은 성숙함과 거대한 사랑의 선언이었다. 빈에서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10월 미스트롯 3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혜성처럼 데뷔하면서부터다. 트롯이라고 하기엔 놀라울 만큼 세련되고 현대적인 그루브, 동시에 어린 나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감성의 결합. 그녀의 무대는 매번 리얼리즘과 판타지의 완벽한 하이브리드라는 극찬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열광시켰다. 채널을 넘나드는 예능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이 줄을 서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정작 그녀는 데뷔 후 단 한 번도 스케줄에 허투루 임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던 부탁은 어깨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엄마가 신장이 안 좋으셔서 제가 너무 늦게까지 촬영하면 기다리시다가 힘드세요. 조금만 일찍 끝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는 처음에는 프로답지 못하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효심으로 단단히 무장한 어린 거인이라는 빈에서만의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실제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다. 유튜브 채널 빈에서TV의 월 평균 광고 수입은 이미 3천만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이며 전국 트롯 페스티벌 출연료는 회당 최저 250만 원에서 시작한다. 지방의 유력 대기업 창립기념 콘서트 같은 대형 행사에서는 7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기에 팬미팅 굿즈 판매, 온라인 팬카페의 유료 구독형 콘텐츠, 디지털 싱글 스트리밍 수익까지 합산하면 월 평균 9천만 원을 웃도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기업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웬만한 성인 톱가수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이 엄청난 수익 포트폴리오의 정점이 바로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님을 위한 단 한 채의 집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부모님께 선물한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는 지역의 핵심에 위치한 신축 빌라하우스. 전용 면적만 184평에 달하며 방 4개와 욕실 3개,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 하나, 그리고 작은 데크형 정원까지 갖춘 그야말로 꿈의 궁전이었다. 시세는 이미 16억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고 빈에서가 직접 밝힌 리모델링 비용만 무려 3억 8천만 원에 달했다. 내부 콘셉트는 모던 스위트 핑크. 가구는 전부 맞춤 제작되었고 거실의 메인 소파는 이탈리아 밀라노 컬렉션에서 출시된 신제품으로 가격표에 찍힌 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했다. 거실 천장에는 서라운드 스피커가 숨겨진 형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독일산 초고화질 4K 레이저 프로젝터가 벽면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해 영화를 상영했다. 주방에는 3,500만 원 상당의 최고급 빌트인 가전이 풀세트로 설치되었으며 부모님을 위한 안마의자는
각각 1,200만 원을 호가하는 최상위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 집의 진정한 가치는 값비싼 자재나 가구에 있지 않았다. 빈에서가 직접 골랐다는 백열등 독서 조명 옆에는 빈티지 LP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고 그 위 선반에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한다는 패티 킴 골든 디스크 앨범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카페 빛나서의 서버는 반나절 동안 과부하 상태에 빠져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진짜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같은 댓글이 3,000개 넘게 달리며 SNS는 샵사인 진짜 효녀빈에서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욱 가슴 시린 사연이 숨어 있었다. 사실 빈에서의 어머니는 2022년 큰 수술을 겪었다. 기나긴 화학치료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계단 하나 오르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당시 가족은 반지하 전셋집에서 매일같이 물가 오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빈에서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 걱정 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침대부터 제일 좋은 걸로 바꿔줄게. 그 약속은 정확히 2해 만에 상상 이상의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1,500만 원짜리 수면 특화 매트리스와 부모의 체형에 맞춰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베드 프레임은 이 효도 프로젝트가 착수되자마자 가장 먼저 발주된 품목이었다. 경제 매체들은 어린 스타의 섬세한 가치 소비가 뉴노멀 효도를 정의했다고 분석했고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플렉스가 아니라 팬과 사회가 공감할 스토리텔링으로 소비를 전환시킨 교과서적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최종 미팅에서 빈에서가 건넨 메모 한 장을 공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삐뚤빼뚤한 흑연 연필로 적힌 그 단 한 줄의 문장은 이 집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푹 쉬어도 세상은 기다려준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 문장은 설계도 첫 페이지 상단에 그대로 삽입되었고 덕분에 도면에는 거실 한켠에 작은 온실이 배치되었으며 정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벚꽃나무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감귤나무가 나란히 심어졌다. 빈에서는 스케줄이 많아도 집에 들어오면 계절이 바뀌는 걸 한눈에 알아차리게 하고 싶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건축가는 이 집을 주택이라기보다 한 소녀가 부모님께 쓴 가장 위대한 편지라고 표현했다. 콘서트 당일, 빈에서가 부모에게 줄 새집 영상을 공개하기 직전 관객에게 던진 질문은 의미심장했다. 여러분, 저에게 사인처럼 소중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궁금하세요? 짓궂은 질문에 팬들이 궁금해 챈트를 외치자 스크린에는 건축 현장의 타임랩스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다. 딱딱하고 거칠었던 콘크리트 골조가 분홍빛 벽지로 변신하고 벚꽃 묘목이 심겨지는 30초의 몽타주.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 하얀 헬멧을 쓴 빈에서가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어 우리 집이에요 라고 외치는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참았던 흐느낌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